홍콩 국제공항이 시위대의 점거로 폐쇄와 운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선전에 집결했습니다. 폄한 방송의 진원지인 일본 DHC 테레비가 한국 DHC에 대한 불매운동은 상식 밖의 언론 공세라며 불매운동을 맹비난했습니다. 27년 동안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던 수요 집회가 오늘로 1,400회를 맞았습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으로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린 이용수 할머니는 아베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사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한 탈북민 한성옥 씨가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며 삶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던 고유정이 법적으로 살인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다 실수로 극소를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광복절, 우리에겐 독립을, 일본에겐 패망을 가져온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의 날입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도 1,400회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간절하게 울렸습니다. 첫 소식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폭염 속에서도 노란 나비 물결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와 27년 전 첫 집회부터 자리를 지켰던 김혜원 할머니도 시민 2만 명과 함께했습니다. 이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사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열린 수요 집회는 대만, 호주 등 12개국 37개 도시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손을 맞잡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소녀 동상을 바라보는 고 김복동 할머니 동상. 일제강점기 일본의 신사가 있었던 남산터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오늘만큼은 수요 집회가 일본에서도 열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일본의 20대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속였으니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 집회 현장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제징용 문제, 평화의 손을 산 전시 중단,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20대 일본인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앞서 열린 포럼에서도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何度も日本は謝ってるのにとか、あと韓国しつこいっていう意見もありましたよね。で、僕が一番怖かったのは被害者が亡くなった時は解決だっていう。 일부 대학생들은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한 법적 투쟁을 벌였던 고 송신도 할머니의 추모전도 열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에도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일본에서는 화장품 회사인 DHC의 극우 인터넷 방송이 가장 도발적인데 오늘도 혐한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서울지사가 사과했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일본 본사는 전혀 딴소리를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에서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힌 DHC TV. 韓国のメディア各社におかれましては、弊社番組内容のどこがどう喧嘩的か、どこがどう歴史を歪曲しているのかを印象論ではなく事実を示し、具体的に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常識を超えて不買運動が展開されることは言論封殺ではないかという恐れを禁じ得ません。 DHC 한국지사가 한국인 비하 방송 중단을 요청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자신들과 한국 DHC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난징 대학살 부정이라든지 중국에 관련된 가해 역사도 다 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좀 알려서 이제는 함께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방탄소년단 지민이 입었던 티셔츠까지 비난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이 들고 일어났고 글로벌 서명운동 사이트에도 DHC 제품 판매 중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군의 전자기파를 무력화시키는 EMP탄과 항공모함이 눈에 띄는데 특히 항공모함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 건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기가 다소 작은 경항공모함이지만 연해를 지키는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대공무기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한 3만 톤급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쯤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항모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기 20여 대도 탑재됩니다. 경항모 건조는 주변 국가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일본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도 그거를 이즈모코 항모를 더 키워서 F-35 브라보를 탑재할 수 있게 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현재 일본은 2만 7천 톤급 경항모 2척을 운영 중이고 2023년까지 2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전력 보강도 진행됩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 최근 도발한 신형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기 펄스 EMP탄을 국내 개발합니다. EMP탄은 적진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통신, 전자장비는 물론 미사일 발사 차량까지 멈춰 세우는 무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심 마케팅이 번지고 있지만 태극기 생산업체는 울상입니다. 저가 중국산에 밀려서 국산은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장 한쪽에 태극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도 팔리지 않은 태극기들입니다. 국기 공장에 다닌 지가 30년이 됐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보시다시피 재고가 엄청난 재고예요. 이 업체의 판매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 태극기 판매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갈등 속 간간히 수요는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집에 또 없으니까 또 사야 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던 지난 2015년 광복절 70주년에 비하면 판매량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의 국기 개양 홍보가 줄었고 특정 이념의 정치적 이미지가 더 씌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순수하게 태극기를 개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오해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더 개양률이 더 저조고 또 구입을 더 안 한다 이거죠. 시장에서는 국산의 절반 가격인 중국산 태극기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가운데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가 많다는 점. 실제로 취재진이 중국산 태극기를 국산과 비교해보니 태극 문양이 지나치게 크거나 궤 사이가 좁고 천의 색깔이 바래거나 태극 문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위를 거꾸로 단 제품까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태극기를 손상하면 처벌받지만 규격에 안 맞는 태극기를 만들거나 팔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굶주림을 피해서 탈북했지만 서울에서 굶주린 채 숨졌다.
이런 역설적인 비극을 취재한 저희 탐사보도팀은 한성옥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삶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요.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옥 씨의 탈북을 도와줬던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받을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고 했습니다.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구청에도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위에 가서 얘기하라. 당시 한 씨는 중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한국에선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아 수급비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김 회장은 한 씨 부부가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현장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부탁은 했던 그 기억은 있는데 이건 맞아요. 맞아. 가정 불화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관할 주민센터는 한 씨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건 맞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한성옥 씨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에 탈북민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탈북 외교관인 태용호 전 공사는 채널A 인터뷰에서 탈북자의 굶주림 소식은 김정은이 제일 반길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한국이 한 해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인데 북한 다니고 한국에서 굶어 죽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2016년 탈북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한성옥 씨 모자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어젯밤 탈북민들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채널A 보도를 통해서 많은 탈북민들 속에서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일로 이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 씨 모자의 죽음을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일 좋아할 건 누구냐? 이건 당연히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배불리 먹기 위해서 간다더니 결국은 거기 가서 죽었는데 2달 동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한국사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공세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도적 보완을 함께 찾자고 탈북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방도를 찾느냐.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 태 전 공사의 조언을 들은 탈북단체들은 정부 항의 시위 대신 죽은 모자를 애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고유정 사건 논란이 법정 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변호인이 방어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고유정의 현 남편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전 남편의 성적 요구까지 언급했던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뒤엔 말을 아꼈습니다. 사생활까지 이렇게 법정에서 드러낸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블로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진실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나섰습니다. 거짓 변론으로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유정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감자탕을 찾아보다가 뼈무게와 뼈 강도를 검색했고 김치를 담그려고 김장 매트를 찾아봤다는 주장에 고유정은 가정주부로서 해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자신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찾아봤다는 말엔 내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웃신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불필요한 소망을 받아요. 그렇게 할수록 더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유정 사건의 진실 공방이 법정 밖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유정 측은 남편을 숨지게 한 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죠.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고유정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봤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강조해온 의도가 고유정 측 변호사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건 맞지만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로 찌른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경동맥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대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땐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급소 중에 급소인 경동맥을 찔렀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고의범행이다, 이런 고의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고의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강에서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에 대한 수사가 미궁에 빠졌습니다. 20, 30대 남성, 일주일 전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경찰들이 탐지봉을 이용해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풀숲을 헤칩니다. 탐침봉을 이용해서 물가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주십시오. 물가 쪽을 보크래요. 한강 마곡대교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사흘째 수색에 나섰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색에서 나머지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시작해 한강 상류 방향을 따라 CCTV를 확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요, 국보대교 사이. 현재까지 지금 신원 파악이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두 번 또 중복수도 수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사망 원인만이 아니라 신원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유기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해 남성의 나이는 20에서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DNA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찰은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와 대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흉악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신원 확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용 승강기가 추락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형은 숨지고 동생은 크게 다친 안타까운 형제도 있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신축 중인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한 건 오전 8시 28분. 한 사람이 그냥 으악 소리, 그 소리 듣고 위를 쳐다봤죠. 이 승강기에 탑승하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있었으니까. 이 사고로 38살 변모 씨를 포함해 엘리베이터에 탔던 3명의 근로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또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35살 변모 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외부 엘리베이터 레일 제거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외벽 구조물을 해체해 싣고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승강기가 왜 추락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숨진 변 씨와 크게 다친 변 씨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형은 엘리베이터 해체 작업을 맡았고 동생은 해체한 구조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네, 일은 묵묵히 잘 하시는데 투덜거리는 것도 없이 일은 잘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병원에 옮겨진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인신매매범 수배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했다는 이유입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여자친구와 함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20대 남성을 경찰관 3명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관은 수배자를 잡으려고 잠복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도망가라고 외친 뒤 경찰관에게서 멀어지려 했고 경찰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은 남성은 수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해 수배자로 착각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 우리가 이제 죄송하다고 하면서 테이저건에 맞으면 바늘로 이렇게 찔리자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약도 발라주고. 남성은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인신매매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쏜 A 경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한 뒤 문제가 많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도박, 술 배달에 이어 음란물 사건까지 적발됐습니다. 시범 허용 직후 휴대전화를 생활관에 반입한 병사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부대 소속 A병장은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여러 장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시범 허용 직후 부대에 반입한 휴대전화로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아챈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처벌은 민간검찰 손에 넘겨야 했습니다. 군 검찰이 넉 달간 수사를 벌이는 동안 A병장의 군복무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전역한 A병장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군 보안 유지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군은 해당 부대 간부 등의 지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병사의 개인 일탈 행위로만 치부하는 게 우리 군 보안의 현 주소인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20년 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이 올여름 중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2달 넘게 시위를 해왔죠. 어제부터 국제공항을 점거했습니다. 네, 베이징 권오혁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 권 특파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터미널 안이 어제처럼 대혼란은 아닌 것 같군요. 네, 저는 오늘 오전 베이징을 출발해 오후 이곳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쟁터와 같던 어제와 달리 소강 상태를 맞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시위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측이 시위대의 출입을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항 업무는 재개됐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권 특파원, 외신 기자들은 헬멧을 쓰고 있던데요. 그 정도로 단단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까? 네,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신 기자들도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스 기자라고 적힌 조끼와 이 헬멧을 안전을 위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위대가 이렇게까지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네, 이번 시위는 2달 전 범죄인 중국 송환법을 홍콩 정부가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단순 범죄인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도 여겨지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100년 가까이 중국과는 다른 자유를 누렸던 홍콩 시민들의 두려움이 극한 투쟁의 기저에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he government has no response to our voices. That's why we came to airport here right now. To tell all other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at we are angry at our government telling lies. 하지만 베이징 당국이 이런 혼란을 계속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군 투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중국군이 홍콩과 인접한 선전에 집결해 유사시 무력 투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국 선전에서 이곳 홍콩 국제공항까지 거리는 불과 10분에 불과합니다. 선전의 체육관에 군용 차량이 대기 중인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어젯밤 시위대가 중국 관영 매체 기자 등 2명을 프락치로 오인해 억류했던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당국의 물리적 개입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의 국제공항 점거 시위는 경찰의 발포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비 든 콩알탄을 쏜 것인데 실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홍콩 의료진이 오른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하자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빈백건은 작은 납 알갱이로 채워진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총입니다. 주머니로 구성된 빈백탄도 비살상용으로 분류되지만 초속 90m의 위력으로 날아갑니다. 시위에 동참한 의료진은 최소 13개 병원,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홍콩 경찰이 홍콩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因為你淨係靠暴力或者靠呢個仇恨，唔可以解決到任何問題。你暴力同仇恨只會製造更多暴力同仇恨嘅啫嘛。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병력을 홍콩 접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it works out for liberty.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I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의료계도 동참하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홍콩 공항이 꽁꽁 묶이면서 어제 한국행 항공편을 타려고 한 승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하늘길이 열렸지만 홍콩 일정이 예측 불허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시민들을 최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사람들이 지친 표정으로 속속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홍콩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래 어제 귀국하려 했지만 홍콩 국제공항 점거 여파로 인천행 항공편이 7편이나 결항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발이 묶였던 겁니다. 인천행 항공기 운항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결항 통보를 받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좀 검사가 좀 평소보다 좀 심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다행히 금방 재개가 돼서 오늘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은 14편이 정상 이륙했습니다. 한 19시 30분경에 홍콩 시간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게 174석표인데 그거는 이제 만석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홍콩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상당수가 귀국을 했지만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하늘길이 닫힐 수 있어 우리 항공당국은 홍콩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발 홍콩행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탑승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한일 관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한일전 그 어느 경기보다 긴장감이 팽팽하죠. 하물며 65년 전 첫 한일전 때는 어땠을까요? 선수들이 목숨을 담보로 한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둔 1954년. 사상 첫 한일전을 앞두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홈 경기와 원정 모두 일본 도쿄에서 치르게 된 대표팀. 전쟁의 폐허와 정부의 반대에도 최정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일본을 5대1로 대파합니다. 도쿄 대첩이라고 불리는 명승부. 78차례 치러진 한일전 사상 최다 골이었습니다. 65년 만인 오늘 당시의 물품들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표팀 사령탑 이우영 감독과 선수들이 한일전 출전을 허락해달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각서입니다. 당시 선수들은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현해탄, 즉 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겠다며 결기를 다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각서를 쓰고 결연한 마음으로 일본에 갔기 때문에 전쟁 직후 선수단 구성조차 어려워 1948년 런던 올림픽 노장 선수들을 불러 모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정신력으로 많이 이겨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한일전은 5년간의 시나리오 작업을 끝내고 내년 영화로 재탄생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또 말립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미친 거죠? 그런 열망에 대한 영화입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한일전에서 우리는 41승 23무 14패로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지난 2007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증언한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92살의 노인이 된 이용수 할머니. 하지만 오늘도 그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9시 반, 이용수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 피곤하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쩔 수 없지요. 원래도. 할머니의 공식 일정만 3개입니다. 92의 나이지만 20명밖에 남지 않은 동지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봅니다. 괜찮아? 나 어떻게 괜찮나? 이제부터 가. 아이고, 잘했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할머니의 모습엔 위안부로 끌려갔던 16살 소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됩니다. 막간의 휴식 시간.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전 하원 의원과 만났습니다. 나가가지고 혼나면 안고 둘이 울었어.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를 어루만지며 또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는 92입니다.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베한테 사죄받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도 힘에 부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잘 됐어, 그죠? 힘들어. 목소리도 안 나오시나 보다. 목소리도 안 나오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도 또 늦지 않으니까 올바른 역사를 해야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했던 독립군. 당시 독립군의 생활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100년 전 독립군이 먹었던 전투 식량을 배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껍질을 벗긴 옥수수에 조와 감자를 섞어 밥을 짓고 소금물을 묻힌 손으로 꼭꼭 쥐어 배춧잎을 감쌉니다. 전투에 나서는 독립군 손에 들려줄 주먹밥입니다. 이렇게 옥수수 반죽을 가마솥에 부쳐내면 독립군 전투 식량이 되는데요. 부족한 단백질을 위해 명태쌀에 갈아 넣기도 했습니다. 말린 옥수수 떡은 요즘 군인들이 먹는 건빵과 비슷합니다. 안동 지역 독립군 후손의 증언과 독립군 음식 관련 문헌을 근거로 27가지 메뉴가 재현됐습니다. 하나같이 옥수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도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밥을 좋아하지만 매 그냥 밥만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수, 국수 이런 게 나옵니다. 현지 음식을 활용해 영양 보충에 애를 쓰는 적도 보입니다. 그 지역이 나는 두부를 이용했는데요. 소금에 절인 후에 햇볕에 발려서 주먹밥에 넣게 됐죠. 이 밖에 미숫가루와 소금에 절인 콩도 전투 식량에 포함됐습니다. 독립군은 거칠고 투박한 음식으로 버티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제와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적통 경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앞세웠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자유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낼 것입니다. 황 대표는 담화 발표 장소로 국회 본회의장 앞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이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 광복절 행사를 15년 만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고 경축식에 쓰이는 문구를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필체에서 모아 만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경축식에는 김구 선생의 증손자도 초대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2년 전 집 2채 가운데 한 채를 팔았는데요. 집값 상승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다주택자를 지목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이 남동생의 전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당시 서울 방배동과 부산 해운대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년 8월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살 집이 아니면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부인 명의의 해운대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부인 조모 씨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때려 동생에게 집을 팔았다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조 후보자 역시 비슷한 방법을 쓴 겁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급하게 처분해야 해 전 재수에게 팔았다며 증빙서류가 다 있는 실제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전 재수 사이 부동산 거래는 한 건 더 있습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 빌라인데 소유자인 전 재수와 조 후보자 부인 사이 이른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 시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적시된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보증금 1,600에 월세 40으로 나올 수 있는 집이에요. 집세는 보통 지금 내놔가지고 한 120, 130 정도? 40만 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어 기재돼 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축구스타 호날두를 찾아 스웨덴까지 날아갔습니다. 노쇼의 이유를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서상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스톡홀름의 호텔. 호날두가 나타나자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Why didn't you play in Korea? 주인공은 축구 유튜버 곽지혁 씨. 지난달 유벤투스와 K리그의 친선 경기 때 호날두의 노쇼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까지 준비해왔지만 호날두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분명히 마주쳤거든요. 네,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쇼 논란 때 이탈리아로 오면 티켓 값을 주겠다고 말해 공분을 샀던 사리 감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곽 씨가 티켓 값을 요구하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옹색한 말과 함께 지나칩니다. 조회수 250만이 넘은 이번 영상. 곽 씨는 호날두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 뛰지 못해서 팬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한국의 많은 팬들이 실망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고요. 호날두는 우리 팬에게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럽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메시보다 훨씬 낫다며 스스로를 부각시켰습니다. 또 브라질 네이마르와 함께 복싱하는 광고를 촬영하는 등 대외 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달 1일 유벤투스 홈 경기 때도 호날두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어제 키움 박동원이 배트로 포수를 맞춰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배트가 공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책도 없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LG 포수 이성우가 왼팔을 붙잡고 주저앉습니다. 키움 박동원의 배트가 그를 가격한 겁니다. 결국 이성우는 왼쪽 삼두근에 타박상을 입어 뜻하지 않게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큰 부상도 아니고 저 박동원 선수도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동원은 매달 한 번꼴로 상대 포수를 마치고 있는데 지난 5월엔 KT 포수 장성우가 배트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박동원의 스윙이 문제입니다. 타자와 포수 사이의 거리는 대략 1m 정도.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도 맞지 않을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박동원의 경우 가끔 오른손을 넣으면서 배트가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겁니다. 포수인 박동원은 그래서 상대 포수들에게 조금 뒤로 물러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투수의 폼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타자하고 거리가 있어버리면 우선 투수가 던지는데 볼이 축구 궤적 자체가 변화가 생겨요. KBO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포수들은 배트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일손도 덜고 생산성은 높습니다. 홍일아 기자가 젊은 농부들의 스마트팜에 다녀왔습니다. 사육실 내부에 칸칸이 채워져 있는 플라스틱 박스들. 간 기능 개선에 좋다는 군뱅이가 한가득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곳 사육실은 군뱅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 31도, 습도 81%로 자동 조절되고 있는데요. 다른 장소에서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육실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농부 여진혁 씨가 식용 곤충 사업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일군 스마트팜입니다. 농장에서 할애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보다 외부 활동에 좀 주점을 두고 있어요. 이 식용 곤충 농장은 올해 연매출이 1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 씨 같은 30대 이하 농부는 5년 전보다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들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농촌 생활상을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해 소비자들과 소통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마케팅 실험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멋진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겠죠? 최신 기술과 젊은 아이디어가 만나 전통 농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끝없는 논란을 일으켰죠. 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논란이 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11차례에 걸쳐 실시간 서면 보고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오후와 저녁 2차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일괄 보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당일 오전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가위기 관리 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이 위기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이미 삭제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제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판단 정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 한 번 죽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 속에 검찰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중형급의 크기를 유지하며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오후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한 뒤 저녁쯤에는 동해로 빠져나와 빠르게 북동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동쪽 지역, 그러니까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이 직접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많은 곳은 무려 300mm 이상,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 많은 곳은 1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역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m, 영남과 영서 지역에는 초속 8에서 13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강원도와 영남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 꼭 확인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심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8월 하순까지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성난 시위대가 다른 곳도 아닌 자유와 개방을 상징하는 국제공항을 점령했습니다. 이거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5G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이건만 민주주의는 꽉 막힌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더 큰 민주주의를 요구받고 있는 중국은 군을 투입하는 20세기의 방식을 선택할까요? 일당 독재 유지를 원하는 김정은도 또 중국과 패권 싸움을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